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최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감금 등 존속 범행이 5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식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노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10명 중 4명은 아들로부터 학대를 당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이런 소식 전해드리자니 우리 사회에 부끄러운 자화상 같기도 하고요.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랑하던 효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에 대한 공경보다는 대체 공휴일 지정에만 강조해왔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럽지 않은 가정의 달 5월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오늘 다시 국회 정상화 문제 놓고 최종 담판 벌어질 예정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가 있을지 소통의 국회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농내 의원 연결해서 현 전국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네, 5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오늘 꼭 알아둬야 될 뉴스 꼭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알아보도록 하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연휴 잘 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남북관계는 아주 그냥 긴장관계에서 협력 화해 분위기로 가는 과정이 아주 굉장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자꾸 뭐 다른 얘기도 좀 들리고 그렇습니다. 고위급 인사가 다롄 방문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그제부터 이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졌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일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예.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전격 방문한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다 이런 소문도 또 한때 돌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시점이 좀 묘한 것이 지금 중국 정부가 다롄에서 건조한 그 첫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랴오닝함. 예. 그 시험 운항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초청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기에 지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시진핑 추석도 어쩌면 참석할지 모른다. 이런 네네.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예. 이렇다면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에 뭔가 이렇게 좀 세력 과시 내지는 예.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율해야 될 필요성, 뭐 이런 것들 때문 아니냐.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 군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좀 지나보면 알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뭔가 이루어졌는지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속에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 장소 시기 확정이 자꾸 지체되고 있잖아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발표한다라고 예고만 지금 하고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인데, 백악관 그 국가안보회의 NSC 측에서 장소와 날짜를 곧 발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예. 다시 또 한번 예.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속에 문정인 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워싱턴 정가의 반응을 또 전했는데요. 네네.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80%를 넘는 것 같다. 이거 아주 또 다른 또 시각이에요, 보면. 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그런 얘기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긴장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자로 한번 재봤어요. 그때 평양에서 그 랴오닝성의 다롄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를 하면 평양에서 한 전주? 뭐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코앞의 거리예요. 네. 비행기로 가면 뭐 1시간이면.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한 그 전개 과정이 앞으로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좀 화제를 좀 돌려서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범이 구속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해 폭행 건조물 침입 혐의입니다. 구속영장을 경찰이 청구를 했고 서울 남부지법이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발부를 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폭행범 김모 씨가 첫 범행 대상을 삼은 것은 이제 홍준표 대표였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소재를 알 수가 없어서 단념을 하고 국회에서 농성 중인 이제 김 원내대표로 목표를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영장 발부 직후에 이 자식 같은 젊은이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그의 이력에 폭력 전과가 부여되는 데 대해서 부모된 심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부디 관대한 처분과 용서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대표는 지금 뭔가 배우가 있다라고 계속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본인을 겨냥했다고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경찰 쪽에서는 배우는 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김모 씨의 아버지도 또 이 의견이랄까 뭐 입장이랄까 이걸 또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사주한 사람도 배우도 없다.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진단 2주 나온 것에 구속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정치인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 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또 주장을 하셨어요. 이 사람 부모 단독 범행입니까? 묻는 질문에 당연하죠. 따라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앞뒤가 약간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없잖아 있고 약간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사실은 뭐 이런 정도 사안으로 그러니까 구속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는 분명합니다. 뭐 어쨌든 이번 그 폭행 사건 계기로 해서 근데 여야 협상은 오히려 또 진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당일날은 그 원래 예정됐던 원내대표 회동이 이제 무산되긴 했는데요. 어제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특검 수용 카드를 내밀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이제 변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드루킹에 딱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 특검법을 추경안과 24일 날 동시 처리하자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니 24일 날 처리해서 언제 특검하느냐. 그럼 지방선거 끝나고 난 한참 뒤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거 좀 이제 일부러 지연 전술 쓰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8일 날,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특검법부터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또 대상을 드루킹으로 한정하는 것도 이것도 꼼수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제 협상 결렬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2시죠? 오후 2시까지로 최종 시한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제 정세균 의장 주재로 지금 정례 회동이 있잖아요. 사당 원내대표하고 자리에서 최종 담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 드루킹 일당 그 댓글 공작 활동이 추가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경찰청이 네이버로부터 이제 제출받은 로그 자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결과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일하고 18일 그 이틀 사이에 675개 기사에 댓글 2만여 개의 매크로를 실행한 정황을 추가로 이제 파악을 했다는 거고요. 부정 클릭 횟수만 210여만 회입니다. 210여 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규모가 이거 상당합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기업 수준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존 기사 말고 그러니까 기존 기사는 한 개였잖아요. 거기에 댓글에 대해서 뭐 2건 정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사도 이제 6건으로 늘어난 거고요. 조작 댓글 개수도 2개에서 지금 50개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회원 들도 추가로 또 입건을 해서 21명이나 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조직 전체를 지금 이제 대상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2016년 10월부터, 그러니까 대선 전이죠. 그때부터 이 드루킹 일당이 이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정황을 경찰이 또 포착했다. 이런 보도도 조선일보 보도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이렇게 드루킹만 파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추가로 또 확인된 거는 이미 기소된 내용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그렇죠. 예. 검찰 쪽에 이거부터 넘기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쩌면 재판이 좀 더 길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드루킹만 파고 드루킹만 잡아놓는데 더 지금 열중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지적이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자는 그럼 한 번 소환하는 것으로 끝이냐. 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꼭 뉴스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출마자들은 선거를 앞둔 황금 연휴를 맞아서 표심 잡기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죠. 최대 승부처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꼽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분이시죠. 김문수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문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에 네. 자유한국당 후보로 이름 거론됐습니다만 고민 한참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에 내가 나서겠다.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당 사정도 어려운데 저에게 여러 가지 요청이 많이 와서 예. 우리 당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7년간의 답답한 미세먼지 마스크를 확 벗겨드리고 네. 서울시 교통도 시원하게 한번 뚫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말씀하셨는데요. 30% 감축 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물론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서울시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대중교통 공짜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네네. 지금 미세먼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물론 중국에서 오는 요인도 있지만 국내에 난방 또 국내 디젤 차량 또 그리고 국내 도로를 깨끗하게 더 청소를 하는 문제나 또 특히 지하철 지하 공간의 미세먼지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이거 예.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예, 공약에 대한 부분은 저 뒤쪽 부분에 가서 한번 더 추가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네. 지금 3파전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선거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지율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지지도도 굉장히 어렵고 더구나 박원순 시장이 지금 3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 3선의 박원순 시장과 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서울 시민들의 고통, 재개발, 재건축이든지 또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제가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약속도 드리고 또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도지사를 할 때나 국회의원 할 때 공약 이행률이 다 전국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90% 이상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실천을 약속하면서 한번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질문 연관해서 개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보도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김정은하고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거 외에는 거의 지금 선거 자체가 보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지지율 그 지표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연 꼭 그럴 네. 것인가라는 또 이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꼭 그 보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지 없이는 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한다는 자체도 잘 모르는 상태니까 예. 여러 가지로 현직이 많이 유리하고 또 정당 지지도도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 쪽의 정당 지지도 더구나 예. 대통령 지지도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당 지지도 뭐 관련해서요. 그 현재 한국당 그 의원들이 그 홍준표 대표로부터의 지원 사격이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가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은 적이 제가 우리 당에 들어온 지가 24년째인데요. 정당 지지도가 아주 최악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구속이 돼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이 돼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죠. 저기 후보님, 그 홍준표 대표가 선거운동 그 지원하러 오신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홍준표 대표가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고 유세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연이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 이런 거 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지원한다 뭐 그런 것은 특별히 또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후보와 지지층이 겹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유권자들 많으시거든요. 보수층 표심이 갈린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으로 만든 산타이고 또 네. 산모이기도 하죠. 예, 예.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당 대표도 한 분 아닙니까? 네네. 우리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후보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고 예. 그분은 뭐 중도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생소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안철수, 박원순 단일화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후보님 힘을 합쳐서라도 5월 동주를 해서라도 여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다르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기업 이런 확고한 우리 당의 자유민주주의 정당인데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네네. 뭐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는 좀 중도적인 예. 약간 중도적이면서 민주당에 가까운 중도 좌적인 그런 후보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중도 좌적인 뭐 지표 뭐 관련해서는 한때 그래도 김문수 후보께서는 노동운동계의 아주 대표적인 인사이셨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좌쪽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우쪽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구체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보면은 김일성 사상을 존경하는 분이다 뭐 이런 발언도 있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실제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북 관계에서 김정은과 함께 판문점에서 아주 역사적인 그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많이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너무 이제 친북적인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핵 폐기를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또는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대북 관계를 개선해야지만 그래야 우리나라의 장래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서울시장과 관련된 얘기니까요. 서울시장 얘기로 다시 한번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박원순 시장은 임기 초반에는요. 첫 임기 동안에는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시장이 한 것을 부정하는 3년을 보냈고 그다음 두 번째 임기에는 사실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물론 복지 쪽은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교통이 막힌다,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이거 다 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해서 제가 현장을 쭉 다녀보면은 박원순 시장의 적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주택 같은 거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다 허용을 안 해주고 억제하고 도로도 막히는데 뚫지도 않고
월드컵 대교 같은 건 벌써 완성되지도 않고 지하철 9호선 막히는 거 이런 거 다 차량도 밀리지 않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적폐를 지난 7년간 쌓아왔기 때문에 이걸 시원하게 지금 청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의 적폐라고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말이죠. 그 사실 서울시정이라는 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은 예산 문제와 연관해서 정부 여당 출신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물론 여당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7년 동안 박원순 시장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미 검증이 끝났죠. 예, 예. 지금 무슨 7년의 그 행정의 성과를 가지고 심판해야 되지. 지금 와서 뭐 여당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과거 7년간의 박원순 시장의 행정 실적을 더 부풀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시민이 모두 다니는 곳마다 이제 바꿔야 된다. 바꿔.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서울교통혁명 공약 이거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지하화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이 같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비용 그리고 건설 그 기간 간단치 않을 텐데요. 이 임기 기간 동안 과연 하실 수 있으신 내용이신지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은 민작 도로를 하더라도 지하도로나 지하철이나 GTX, ABC 노선, 강북 GTX, 강남 GTX 이런 거 하더라도 민간 자본이 모두 다 준비돼 있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 서울시는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 국비도 필요하지만은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강남 순환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민자로 합니다. 그래서 민자를 잘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핵심입니다. 예. 그 지하철 9호선 그 문제도 많이 지금 그 얘기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도 사실 이거 늘리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재정상 문제라든가 열차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고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9호선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처음부터 그 팔량으로 다녀야 되는데 민간이 하는 것을 그 뭐 필요하냐 이래서 4량으로 하다가 너무 적은 양으로 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즉시 신속하게 8량으로 정차를 시키고 지하철 3, 4호선도 지금 9호선과 마찬가지로 급행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빠른 지하 50m 이하의 대심도 고속철도 GTX A, B, C 노선을 신속하게 착공하겠습니다. 그 3, 4호선을 급행을 하신다는 거는 별도의 레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배차 간격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은 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가능하고 모든 전문가의 검토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전문가와 민간과 공무원이 다 합쳐서 안을 낸 것이지 제 개인의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문가와 민간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잘못된 운동권 논리, 과거 참여연대는 운동권 논리에 의해서 무조건 도로 교통이나 토목, 건설, 건축은 아주 나쁘다.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렇게 낙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전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때 그 공약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만 드루킹 특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오늘 2시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제시했던 데드라인입니다. 협상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당 원내대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노웅래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지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홍영표 의원님과 함께. 어떻게 예, 표 관리 잘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게요. 뭐 전혀 우리 의원님들만 투표하는 거라요. 예. 속내를 이렇게 밝히지는 잘 않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독심술을 발휘해야 되는데 참 귀를 크게 열고 들어도 잘 안 들려서 참 고민이 되긴 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많은 의원님들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개혁에 어떤 힘을 이렇게 모아서 대통령 지지도는 80에서 70%까지 가는 거고 우리 당 지지도는 50% 가서 아주 기분은 지금 좋은 상태인데 높은 지지율이라 한편으로는 이렇게 높은 지지율만큼 또 걱정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개혁이 잘 될까 그러니까 제도 개혁이 될까 하는 걱정도 있는 거고요. 우리 당이 좀 이렇게 개혁을 하는 대통령이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좀 개혁의 구경꾼 방관자처럼 좀 보고만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또 걱정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치 구조를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개혁을 완성하는 게 과제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 여당 원내대표 중에 가장 힘든 어려운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부 출범하고 제대로 국회가 작동한 적이 많지 않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러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 아니겠습니까? 교섭단체가 4개 돼 있고요. 5당 체제로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서 지금은 사실상 국회에 정치가 없다, 꽉 막혀 있다고 사실이 아닐 거고요. 심지어는 잠자는 국회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입법 기능이 중단됐고 마비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121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당 혼자로서는 단독으로 법률 아니고 뭘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집권 2기차 원내대표단은 이 협치 구조를 만드는 게 과제일 거고요. 이 개혁에 동참하는 정당과는 더 많이 소통해서 하여튼 개혁 입법이고 민생 법안이고 처리하는 게 과제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국회 하여튼 어떻게든 원내 과반 의석 확보해서 이 협치 구조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 정상화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답은 나오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이 당당하다면은 조건 없이 특검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시까지 특검을 받지 않으면요 5월 국회는 끝이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게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인데 오죽하면 지금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 국회를 어저께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럴 바에는 국회 해산하고 다시 선거해서 국민심판 다시 받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이 또 할 말이 있으니까 농성도 하고 투쟁도 하는 거지만 적어도 국회가 민생 문제나 이 남북 문제 이렇게 국익과 관련 문제 정파와 정략적인 거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일은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특검은 지금 여당이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은 또 야당이 또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두 개 다 하겠다는데 왜 지금 아주 불가능한 지금 협상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속내가 좀 다른 거 아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다는 얘기지만 속내를 보면 예를 들자면은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는 특검에 대해서 야당이 추천하면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사실상 특검 거부를 포장한 거다. 이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교활한 제안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러게요. 그렇게 기본적인 거는 다 동의를 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조건이 붙든지 이래갖고 지금 결국 합의를 못하고 지금 결국은 정상화를 못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기술적으로 그리고 서로 기본적인 신뢰만 갖고 한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전 할 수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신뢰와
그 믿음이 좀 깨진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드루킹 특검하고 추경안 동시 처리 조건 중 하나로 우원식 원내대표가 내걸었는데요. 예.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런 것은 드루킹 특검 안 하려고 추경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예. 국회 정상화되지 않고 추경 처리되지 않고 민생법안 처리되지 않으면은 가장 타격받는 건 여당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뭐 맞는 말씀이고요. 예. 우리가 뭐 여당이 특검 안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조건을 붙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조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협상하는데 어떤 기본적으로 그 근본 틀은 지금 될 수 있는데 서로 그냥 정말 말싸움하는 것처럼 지금 자꾸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서 이런 건데. 예. 뭐 기본적으로 지금 특검도 그렇고 지금 추경도 그렇고 지금 야당이 지금 추경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실업이 지금 20%까지도 넘고 있는데 이거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라면 조금 기본적인 서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한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도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뭐 저희 흔한 말로 밀당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결국엔 안 되고 차기 원내대표가 바뀔 때까지는 국회 정상화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이시잖아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감정 대립하는 것처럼 한다 그런다면 상황 전국 국면 전환이 되려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더더군다나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인 김성태 대표가 천막 당식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협상을 하는 원내대표가 지금 가장 강경 투쟁의 앞에 선다 이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대로 그냥 막 가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단식 농성이고 강경 투쟁을 하고 싶다면 홍준표 대표가 하셔야지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될 협상을 해서 파행을 막고 정상을 해야 될 당사자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더 꽉 막힌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솔직히 많고요. 예. 지금 역대 어떤 협상을 할 주체가 강경 투쟁 앞에 선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여서 좀 아쉬움이 많고요. 예. 지금 이대로 간다고 그런다면 4월 임시국회도 사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국회도 안 하고 5월달도 쉬고 그럼 6월달은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렵고 뭐 이러면 또 다시 또 문호동 무임금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 다시 해산하고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니까 하여튼 이제는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이 말로 안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정말 귀담아 듣고 정말 이제는 국회를 조건 없이 열고 함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뭐 출사표를 내신 입장이시지만 말이죠. 만약에 지금 여당 원내대표라고 하신다면 이 같은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우리 원내대표가 열심히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상황에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금 마지막 며칠 이제 임기를 남겨놓고 열심히 지금 하여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좀 힘내라고 하고 싶고, 우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제 폭행도 당하고 그래서 참 마음도 아프고 저도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하여튼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투쟁이고 투쟁, 농성이고 농성이고 국회에 들어와서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늘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 지금 하셨는데요. 단식 농성 중 폭행 사태 지금 벌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행위죠. 근데 그 폭행을 한 사람은 맞을 사람은 맞을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마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전면 투쟁도 좋지만 이거는 원내대표는 협상을 해서 국회 정상화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겁니다. 가해자는 배후 세력이 있다. 연대 세력이 있다. 이러한 그 한국당의 그 관련된 언급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를 원래는 겨냥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거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단 한국당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뭐 배우가 있다는 건 잡아내야 될 거고요. 예. 뭐 철저히 이제 폭행 사태에 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배우가 있다고 그런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예. 그냥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정략적인 정치 공세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 과거식의 구태 정치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가 있다 이러는다면 배우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할 만한 뭔가를 제시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예. 뭐 그 사람이 조금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네. 한번 철저히 수사를 해서 뭐 만약에 그 배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있다 그런다면 그거조차도 아주 철저히 수사해서 뭐 그런 의혹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청와대의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한다. 들러리 역할만 한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요. 원내대표가 되신다면요. 청와대의 관계, 당청 관계, 또 야당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게 당청정 관계나 대화 관계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협상력을 높여야 될 거고요. 그 당청정 관계는 긴밀한 호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낮췄다 하는 거는 지금 개혁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개혁의 방향을 잡고 국정과제를 만드는 게 우리 집권 1기 우리 원내대표 우리 지도부의 역할이었다 그런다면 네. 아무래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목소리가 약한 게 보일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힘을 실어줘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80%까지 올라간 거고 우리 당의 지도가 50%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집권 1기의 역할에서는 제대로 의원직 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가 역할을 잘 했다고 봅니다. 네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작다 이런 부분은 네. 그런 부분은 집권 2기에서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제 역할 그리고 당청정 관계 그리고 대화 협상에서 관계를 이제는 책임 우리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자로서의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 역할을 이제는 더 높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통령의 부담도 덜 수 있고 그리고 개혁도 이제 완성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협치 구조를 만드는 게 과제라고 보고요. 국회가 생산적인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과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대표의 그 주례 회동, 그 여야 대표의 정례 회동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본회의와 법안 소위 이거는 정례화해서 파행이나 투쟁과 상관없이 국회가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노웅래 의원이 이야기한 지지율 관련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과 3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의 응답률은 18% 그리고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